안녕하세요. 최현존입니다. 오늘은 농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지연금을 주요한 어떤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저희 회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도 농지연금을 가능한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농지가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런 그 우상향 자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갖기 위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연금으로 평생 월 300만 원을 받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을 받아서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그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지연금 준비 방법은 이렇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설령 자기 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그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봐도 농지는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상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의 양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면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면서 물가를 2%에서 4% 내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금리의 변동을 통해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오르는 것 플러스 1에서 2% 정도는 이 농지의 가격이 거품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 역시도 예를 들면 짜장면처럼 농지 역시도 1에서 2%씩은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는 땅은 다 좋은데 파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로 생각되는 이 파는 게 문제다. 이 관점에서 농지연금이 정말 100% 확실한 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 정말로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이 정말 확실할 수도 있는 거는 농지를 토지 경매를 통해서 반값이나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해서 100% 확실한 농지연금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없어지는 거고요. 매입과 동시에 수억에 해당하는 이득을 확보하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됩니다. 저의 회원분들께서도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를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면 되고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이 토지 경매로 싸게 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농지의 정상 감정가의 70%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장기 보유할 때 필요로 하는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0세까지 보유를 하고 그 사이에 농지의 가격은 매년 5% 정도 수준의 복리 효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개발 호재가에 의해서 농지를 팔 수 있으면 그건 팔면 됩니다. 좋은 가격으로 팔면 되는 거고 우리는 농지연금용 농지는 토지경매에서 계속해서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농지를 농지연금용으로 또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지연금을 준비를 해 가려고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 경매라는 툴을 이용할 수 있어야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데
이 경매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경매에서 나오는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이 정말 소유권 등의 또는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물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어떤 토지 분석, 지역이나 가격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야 내가 매입함과 동시에 이득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사실은 우리가 입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농지증을 사전에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농지연금용 대상 농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임장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경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차량 출입은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용용 경력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에서 포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인인데 어떻게 농업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역시 직장인이고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렇지만 농업인이 되어서 지금 수년째 영농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작 협의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연금이나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 역시도 지금까지의 나름대로 전문가 수준으로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래 왔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가 필요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런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권리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토지 경매를 이용해서 싸게 낙찰을 받아서 농업인이 되고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까지 발급받는 이런 한 번의 턴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 어느 정도 그 감이 생기실 거고 그 자기의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전문가분과 함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되고 싶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제 영상이나 제 어떤 정보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농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수치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농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22년도에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나온 기사이긴 한데 인용을 해보면 주제가 이렇습니다. 한 해 평균 25만 5천 건이 거래되었고 10년 사이에 농지 가격이 2배가 뛰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근거로 데이터를 지금 2015년을 어떤 지수화해서 1.0이라고 했을 때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농지 가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2022년도에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공시지가가 약 한 4에서 5%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농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사이에 농지 가격은 2배가 뛰었다. 라는 거고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우리가 나름 개발 관점 입지나 이런 걸 따져서
개발 관점에서 괜찮은 물건을 만약에 찾는다면은 10년 사이에 3배, 4배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농지를 지금 우리가 목표가 8억에서 9억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월 300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10년 전에 한 4억의 농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둬도 10년 후에 8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월 300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억을 농지를 낙찰을 받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50% 수준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2억의 낙찰가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2억에서 80%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돈은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있으면 10년 후에는 내가 월 300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4천만 원으로 월 평생을 받을 수 있다. 엄청나게 좋은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대출은 어느 정도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월 300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농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농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그 안정성 측면에서 너무나 다른데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아파트 가격과 농지 가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적도 있었죠, 당연히. 2012년, 13년, 14년도 떨어졌고 2019년 이후에 급등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는 하락기를 거쳐서 상승기, 정체기, 그 다음에 또 하락기, 급등기 이렇게 뭔가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농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어느 한 해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0년 동안 24.9%인데 아까 그 데이터로 보면 10년 동안 2배가 오른 그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농지가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면적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1990년도에 210만 9천 헥타르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175만 2천 헥타르. 이게 지금 곡물 자급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곡물 자급률 목표 수치가 있는데 그 목표 수치 32%에 필요한 면적이라고 합니다. 175만 2천 헥타르인데 2023년도에 더 줄어서 148만 8천 헥타르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농지를 통해서 뭐 국가의 어떤 기반 산업이라든가 택지 조성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개발 활동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농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면 농지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농지의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농지는 아무나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발 관점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붙어야 이 자산에 어떤 거품이 생기거나 그런데 이 농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품이 없는 그냥 단순히 그냥 농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데 이 농지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농지의 가치는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서 계속해서 우상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할 거다라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일찍부터 이런 농지를 보유할 수 있어야만 이 농지가 1년마다 이 가치가 오르는 그 맛을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도 농지연금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농지는 꼭 여러분들도 보유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